지방선거 D-15일입니다. 딱 보름 남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여론조사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그리고 오피니언즈의 윤희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게 텐션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지루하지 않게 지방선거요. 네. 예전에 이제 그 6월 3일 본선거일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네. 사실 이제 29일 이제 사전투표 시작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열흘 좀 더 야, 상황입니다. 열흘 남았네. 아, 그러니까요. 얼마 안 남았네. 네. 지금 뭐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광고부터 잊어버리기 전에 광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어요. 네, 제 2주 예, 우리 썼습니다. 윤희용 네. 대표도 가져가셨어요. 네. 사용 후기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는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1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1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중간 크기 100ml 제품을 증정합니다. 오랫동안 긁어온 경우라면 또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에게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1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불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후기 듣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상진 2주 기자님. 네, 제가 2주 썼는데 네, 2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약간 두드러기 같은 게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저 환절기가 되면 좀 심해지고 하는데 이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뿌리거든요. 제 얼굴에 그냥 막 뿌리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드러기가 나면 이렇게 그 두드러기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묘하게 가려운 게 있어요. 그렇다고 막 너무 가려워서 막 못 견디겠고 이건 아닌데 그냥 네. 이렇게 좀 긁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증상이 없어져요. 오, 네. 신기하다. 2주 예, 썼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예.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뿌리면 좋더라고요. 예. 팔 같은 데도 뿌려도 좋고. 시도 때도 없이 뿌려라. 그래서 저 이거 오늘도 이거 가져도 되나? 생각해보고 드릴게요. 예, 어떠셨어요, 윤희우 대표? 중간에 이제 마라톤 했었거든요. 마라톤. 길게는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전에도 뿌리고 그 끝나고도 뿌리고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뭐 얼굴이 이제 많이 타서 거칠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예, 실제로. 그렇군요. 그래서 네. 꼭 권장해 드립니다. 네, 너무 웃기다. 한상진 기자님의 화장품 리뷰라니. 네,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대다수 분들이 전문 설계사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이른바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또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또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건강보험부터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까지 보험 관련 모든 상품 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취재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채널들에도 오랫동안 광고 중인 검증된 업체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요즘 유사 업체가 많다고 하니까 꼭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취재 편의점 광고 많은 애정 또 애용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아침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김용남 후보의 보좌관 폭행 사건이
사건이에요. 이게 2015년도의 사건을 프레시안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방금 전에 보좌관 폭행 의혹과 관련된 캠프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김용남 캠프에서는 매일 후보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일동 직접 보고 겪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캠프 실무진과 자원봉사자들은 가깝게는 며칠 전부터 길게는 12년 전부터 후보와 함께 해왔고 특히 최근 연이은 네거티브 공세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의연함을 유지해 왔으며 캠프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원칙 위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만약 이 캠프 안에서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보도된 것과 같은 부당한 언행이 벌어진다면 저희는 동지이자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는 후보를 향한 맹목적인 옹호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책임의 약속입니다. 같은 뜻으로 모인 동지로서 6월 3일 평택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 평택을 재선거 후보 캠프 실무진 자원봉사자 일동.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저도 아침에 뉴스 예. 여기 오면서 이제 잠깐 봤는데 사실 뭐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벌어지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뭐 이 선거 특히 이제 그 내란 직후에 벌어지는 첫 지방선거인데 이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뭐 항상 고민을 하는 편이어서 네.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놓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비겁해 보인다고 평을 듣고 네. 근데 내심으로는 이게 사실은 이번 선거에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건 이제 그 누구 이제 개인을 이제 물어뜯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가 되는 네. 건데 근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막 달라들어서 이렇게 이전 투구를 하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어서요. 네.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건 좀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네네네, 뭐 보좌관 그렇긴 합니다. 폭행 예. 의혹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신지 여쭤봤습니다. 영향이 여론조사 뭐 선거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오늘 나온 것은 이제 뭐 사실관계가 좀 명확한 것은 아니니까 이제 이후에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아마 양쪽에 이렇게 해명 내지는 추가 진술 등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과정에서 투명하게 방어가 됐는지 아니면 이제 어디 그 사안들을 보면서 이제 유권자들이 이렇게 이제 잘잘못 내지는 이제 진위 여부들 나름대로 판단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실제 진실 여부는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영향이 이제 줄 수 있는 사안이긴 한 것이죠. 예,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의 표를 놓고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사실 이제 물론 김재현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이 표를 이제 나눠 갖는 이제 형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수혜를 받는 후보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네.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 뭐 이런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도 있고 이제 이런 공방도 이제 있어서 네. 영향을 뭐 줄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 아무튼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선거 캠페인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캠프나 그 인물이 이제 어떻게 다루는 것이냐 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을 뭐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이제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뭐 부인하고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 이제 또 부인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보면 전면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네. 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과는 이제 다른 양상을 이제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데 이후에 이제 더 추가적인 양상을 봐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전국 선거, 광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메시지만 듣고 판단하게 되는데 영향은 그때는 그런 데는 좀 더 클 수 있고 지역에서는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들과 이제 관계성을 긴밀히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또 전국 단위에서 전국적인 인물이 이런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는 환경적 특성은 있고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부분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한 말씀만 제가 딱 더 드리면 그 뭐 의혹 보도 제가 이제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좀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오늘 그 프레시안의 보도는 네. 보좌관 본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거 보좌관 봤는데 본인이 인터뷰를 했고 관련해서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한 이제 김용남 후보는 폭행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화를 낸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야단을 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폭행과 야단은 완전히 다른 거죠. 얘기이기 예. 때문에 이제 화를 내는 것과 또 폭행은 좀 전혀 다른 거고 이제 본인은 지금 정갱이를 이제 걷어차였다 네. 구두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댓글창에 조국맘 또 네거티브한다 이러는데 저는 조국 대표의 어머니를 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보다 나이가 연령이 어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네. 이것이 과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제 기자로서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저희가 여론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3주 만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60%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오늘 또 7,000선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댓글창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60% 이제 내외에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대통령 우리가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이제 일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이제 여당의 지지층, 네. 여당 지지층이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이제 긍정 평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이런 이제 선거 관련해서 분석하는 분들이나 정치 분석하는 중에 이런 얘기들 와요. 대통령 지지율은 60%, 65%, 막 70% 가까이 되는데 여당 지지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갭은 또 후보들의 지지율은 뭐 40%간 넘는데 그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여당이나 그 정당이나 후보들이 대통령도 훨씬 못하는 거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스스럼없이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평가는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달리기 잘 뛰는데 10초대 안으로 뛰었어요. 잘 뛴다 하지 잘 못 뛴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의미 있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은 특성의 지표라고 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그런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는 비율은 60% 정도 이제 또는 초반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것은 이제 뭐 경제와 민생 뭐 이런 부분인데 아마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 상승 한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높은 비율이 주식 투자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의미 있게 또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층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청와대나 쪽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예. 물론 모든 대통령들이 우리는 뭐 지지율의 등락에 대해서 연연하지 연연하지 않는다. 않겠다는 것이 이제 숫자는, 예, 신경 뭐 쓰지 전통적 않는다. 워딩이긴 한데 예. 그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은 매주 선거를 치른다. 여기 매주 이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 행사에 있어서는 이 지지율이 엄청난 영향을 줘요.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지율 높으면은 굉장히 사실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비해서 네. 줄어들고 있으면 굉장히 위축되어서 권력이 있지만 권한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권력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럼요. 중반 이후로.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의 연동도 예.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주식 투자층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관심을 쫑긋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왜 이렇게 오른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주가 지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 노조 예.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과거 같았으면 네. 민주정부가 뭐 노동자 편을 들어서 상당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거나 네. 아니면 사회 갈등을 좀 부추기는데 좀 또 동조하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이제 파업이 목전에 와 있는데 이걸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어느 누구도 정부를 욕하지 않아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하고 계속 협상도 하고 파업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 이런 거 잘못한다 저런 거 잘못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가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거나 뭐 이걸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노조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노조가 고립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지금 협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수 언론을 요 며칠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삼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희한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예. 예. 전 이게 아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대통령에 대한 지도에는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끼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지난 주말에 이제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오른쪽에는 노동부 장관, 왼쪽에는 산업부 맞아요. 장관이 섰어요. 그래서 이제 3자가 나왔는데 지금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노동부 장관인 김용훈 장관은 노조 출신이죠. 철도 파업 이끌었고 끝까지 대화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가족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끝까지 이제 중재의 네.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건에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신뢰를 주는 또 하나의 측면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긴급 조정권인가요? 그거를 네.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고용부 장관한테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고용부 장관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노동부 장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예. 오히려 아무 권한이 없는 산업부 장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총리가 양쪽에 두 분을 앉혀놓고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으면서 예.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모습이 저게 정부의 모습이겠다. 그렇죠. 제대로 된 정부의 모습이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수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도를 하면서 자기들도 이걸 비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비판을 못 해. 예, 욕할 게 없어요. 욕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지금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과거의 재밌어요. 대통령들 보면 이제 이런 국면이 있을 때 이제 양자택일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렇죠. 이쪽이 한편에서 옳고 이제 네. 이쪽으로 이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진영이나 어떤 영역의 이제 리더가 되는 수장이 네.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보면은 이념 얘기 나오고 맞아요. 진영 얘기 나오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오고 망가지는 건데. 예. 전제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제를 이렇게 그 SNS에 올렸나요? 뭐 친기업은 반노동자고 친노동자는 반기업이라고 하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깨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인식을 이제 일단 가장 전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양쪽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의견 듣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접근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평가할 때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 한쪽 진영만 더 우대하는 네. 이제 우대 중시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뭐 실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 이제 입장을 중시하는 거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이것이 이제 이 이분법이 깨어지고 양쪽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하는 것을 사안과 무관하게 일단 대전제로 깔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이 이전엔 대통령들에서는 예. 볼 수 없던 모습이에요. 아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만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동도 국익 중심 실용 노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적 피해, 그 다음에 국가적 피해 이 관점에서 노동자 사측 양쪽을 바라보겠다. 대단히 중립적 차원에서 뭐가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야.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야.
저는 여기에 서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같은 데가 욕할래 욕할 수가 이 없다.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을 한번 보세요. 예. 엄청 재밌어요. 지금 보수 언론이 이 삼성 헤매고 있어요. 삼성이 노조의 파업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보수 언론의 스탠스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조를 그렇다고 그 일방적으로 비판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자니 그렇게 해서는 보수 언론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정부를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급조정권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매우 폭력적으로 느껴져요. 사실은 그 쓰는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엄포를 놓듯이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단어 자체는 되게 폭력적인데 상황적 논리로 보면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충분히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비판을 못 해요.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은 아니지만 네. 저런 정부의 저런 태도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노동계에서의 일반적인 태도는 일단 정부를 비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정부가 저렇게 예. 개입한다 그러면 그런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나온 논평들을 읽어보면 우려가 된다 정부예요. 네. 예. 자, 정부를 비판을 못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저희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뭐 울산 그리고 어디입니까? 경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집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평택을이 오자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판에 단일화가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MBC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접전하는 양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조사가. 뭐 부산, 경남은 또 그렇지 않고, 네. 네, 서울 같은 경우, 네. 네, 있고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도 있었습니다. 격차가 이제 좁혀진 부분들도 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실제 많은 지표들이 이제 야당이 상당히 지금 고전할 수밖에 없는 패배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여당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고 대통령 평가든 정당 지지율든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 프레임, 뭐 여당 후보 지원해야 되는지 이제 정부를 지원해야 되는지 뭐 견제해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봐야 될 것은 한 가지로 하자면 야당이 이제 경북에서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영남을 중심으로 야당이 한 자리나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3개까지 어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가 네. 사실은 이제 관전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다른 데 좁혀지는 뭐 서울 등 좁혀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어서 영남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좁혀지죠. 왜냐하면 워낙 현재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들이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30% 중반 40% 가깝게 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너무 뚜렷하고 빠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사실은 정보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정보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표출하는데 본인의 어쨌든 기본 정서가 있는 것이니까 보수 후보들이 무당층이나 무응답층에 가 있던 사람들이 보수 후보의 지지 표출이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의미부여해 가지고 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이 원래 보수의 월등한 우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라고 한다면 네. 그런 지역에서 약간 이제 뭐 여당 후보들이 여전히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평소에 비해서 지금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네. 네. 최근에 비해서 지금만 평가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종합적이지 않은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좁혀지는 흐름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을 원래 고려한다면 지금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고전하고 있는 흐름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뭐 후보도 못 내서 무투표 당선하는 지역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어제 MBC 조사에서는 그래도 이제 정원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43대 오세훈 후보 35. 그리고 교육감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게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언론에서도 안 다뤄요. 안 다뤄요. 교육감 안 다뤄요. 후보가 누군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안 다루는 겁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예.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말은 하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은 이게 이제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장사되는 데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사되는 얘기만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고 예. 뭐 이런 것만 쓰는 거죠. 예. 말씀하셨지만 그 최근에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면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하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지금 적은 삼성전자 노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지금쯤 되면 선거 이슈로 예. 온 언론이 도배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온 언론에 도배가 된 건 삼성 노조의 노조 파업을 하냐 파업. 마냐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 예.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예. 있어서 국민의힘은 안 되는 집은 뭐를 해도 안 안 되는 된다. 지금 상황이고 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GTX 철근 게이트로 끝난 것 같고요. 철근 게이트로 예, 끝났다. 저는 저거 철근 게이트라고 봐요. 예, 철근 게이트로 예. 이게 이제 안 되는 국민의힘에서는 철근 예, 괴담이라고 막.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는 예. 이제 게이트로 어려워졌다. 아, 서울시장 선거는 뭐 끝났다. 그렇게 된, 네. 예. 그래 보입니다. 예. 근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는 거, 네. 안전 이런 거에는 아유, 또 예민합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렇죠. 또 국민성을 갖고 있어서 예. 저희가 또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았던 나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지하를 다니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고 음. 뭘로도 해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이게 뭐 지금 이게 기껏 내놓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이건 현대건설의 잘못이고 우리는 제때 보고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거 책임지라고 서울시장이 있는 건데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책임 없다라고 빠지는 모습도 사람들한테 비루하게 보일 거고. 지금 누가 철근을 빼먹은 거야? 아, 여기에 그럼요. 사람들은 관심이 가 있는데 내 그럼요, 책임 그럼요.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들립니다. 그 사실 지금 같은 때는 오세훈 시장은 다 제 책임입니다. 무릎 딱 꿇고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텐데 본인이 좀 다급하고 조급하니까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끝난 것 같다. 끝난 철근 것 같다. 게이트로. 뭐 여론조사 얘기할 것도 없네. 철근 게이트로 끝나기 네, 철근 때문에. 게이트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부겸 후보, 추경호 후보도 MBC 조사에 따르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네. 근데 원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추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MBC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이제 워딩을 따서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이제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원래의 그 지역의 기본적인 구도가 네.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의 원래 구도의 표출이라는 것은 한 7대3으로 보수 우위 지역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팽팽한 수준, 이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아직도 여전히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예. 영향을 주기는 하였을 때 뭐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구도에 뭐 완전한 이제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이제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어떤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그게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어떤 유권자가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예. 어떤 사안이 벌어진 이후에 나는 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저 사람으로 난 지지를 변경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냥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지지율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던 사건들을 쭉 선별을 해봐서 이것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올랐어요. 그러면 그 오를 만한 이유들은 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성향에 있던 보수 성향층들이 많은 분들이 유보층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들이 지지 표출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조작기수 특검 같은 경우들이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주는 땔감 역할을 해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우세한 흐름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정도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완전히 충분한 건 아니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게
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좁혀졌다라는 그 격차가 감소했다는 그 MBC 조사가 나왔는데요. 전재수 후보가 44, 박형준 후보가 38.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혀진 것은 맞는 것 같다. 불경이 이렇게 자꾸 좁혀지는 이유는 뭘까?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아 근데 저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는 게 어, 어차피 부울경 특히 네. 뭐 대구 경북 네. 여기는 선거가 목전에 오게 되면 기존의 지지세에 수렴을 할 거다라는 거는 다 예상을 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그게 그래 보이지 않고 이게 뒤집히겠는데라고 생각했었던 건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전 총리라는 워낙에 큰 정치인이 등판을 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차피 1, 2% 싸움일 건데요. 1, 2%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대구 경북 같은 곳에서는 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치 변동이 아니면 네. 민주당이 당선되기는 힘든 곳에서 저는 지금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이 정도면 진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는 좀 들고요.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 붙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안 붙는 걸 보면 전재수라는 정치인이 참 대단하구나. 박형준 시장이 너무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그 북구 을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하정우 후보가 저렇게 북값. 그러니까 북갑 죄송합니다. 이 하정우 후보가 저렇게 잘 버텨서 이기는 싸움으로 계속 끌고 나갈 거라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도 나름 이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저런 사람들하고 저는 최근에 그 선거운동하는 모습이나 메시지 내는 모습이나 보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에 잘 적응을 하고 저는 뭐 하정 후보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고 그렇군요. 전재수 시장도 무난하게 이기실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에 전화를 뭐 현재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조만간 또 대구를 갑니다. 이제 새벽 기차 타고 대구에 가서 저는 달성공원이 달성군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도 같이 좀 보려고 했더니 달성공원은 중구에 있대요. 달성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에 직접 새벽 시장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민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제 전화를 쭉 돌려봤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대 뭐 부산대 이렇게 있는 사람들 쭉 전화를 돌려보니까 우리는 여론조사 안 믿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론조사대로 안 된다. 세 번째 그리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착각하지 마라. 김부겸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추경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여론조사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디비졌다고 하는데 그 서울 사람들 얘기고 그렇죠. 서울 사람들 얘기고 그 미안하지만 여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구 경북 출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잘 나오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거고 현실은 지금 여론조사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해볼 만한 곳.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지금 같은 내란 뭐 이런 이슈가 없다면 여기는 사실은 못 이기는 곳이잖아요. 네. 지금 정도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비관할 때는 아니다. 저 네. 그렇게. 한 5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다가 약간 이제 화성에 잠깐 갔다가 지금 와서 이제 요걸 봤으면 깜짝 놀랐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 한 달 전부터 이것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여당 입장에서 위험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어쨌든 어느 쪽 기준을 갖고 쭉 보냐 이제 시각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을 감안하고 이 정도 나왔을 땐 상당히 사실은 바뀌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조사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조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는 이제 뭐 그 순간에 이제 스냅 정지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뭐의 풀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맞죠. 그래서 이제 촘촘하게 계속 그렇지만 이제 만화 영화도 장면들을 모아서 영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면들 이제 보아 가는 것이기
것이고 예. 유권자들이 어쨌든 자기 의견들을 표출한 것이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또 아주 이제 막 순간순간 하루하루 막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론에서 뭐 어디가 빠져가지고 쭉 해서 어디가 높아졌자 그러면 이제 출렁여가지고 사람들이 지지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다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뭐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론조사가 왔어요. 생각해서 지금 순간에 막 정보를 해서 그럼 난 누굴 지지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가다가 이제 또 전화가 오면 그때 또 질문을 대부분 이제 한두 번 받는 거예요. 그 지역 아무리 이제 네네. 크지 않더라도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예. 이것이 이제 지지를 막 바꾸고 막 요동치고 출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지 근거를 성실하게 제공하다 보면 네. 지지를 유지하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인데 약간 이제 과잉돼서 우리가 이제 의미 부여하는 측면들도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나오는 이제 조사의 특성들은 ARS 조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붙어 있어요. 또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기도 하여 영남 지역에서 네. 사람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줄어들긴 했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좀 우세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정답이 하나예요, 딱 하나. 이럴 때는 사람 면접원이 했을 때는 정치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중도 중간층들이 응답을 많이 했은 것이니까 아하. 이러면 투표율이 예. 60% 가까이 좀 올라가게 한다면 민주당이 영남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중도 중간층이 응답을 잘 안 하는 조사 방식이니까 예. 양쪽 진영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응답을 하는 것이고 거기엔 지역 정서가 당연히 보수 정서가 많으니까 보수 후보들이 성적이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는 예. 그러면 투표율이 만약에 55%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중도 중간층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영남에서 지금 접전 벌이는 데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전망하는 게 정답이고 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뭐 이것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이제 그럴 거는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 있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치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동 있는 뭔가의 드라마 스토리가 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나올 거다라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할까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에 어제 발표된 겁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건데요. 경북지사 여론조사를 보면 오준기 후보가 34.2, 이철우 후보가 48.7. 어제 요 발표되는 순간에 오준기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빨리 가서 선거운동 해야 되겠다. 할만하다. 나 지금 여기 있을 때 아니다. 기차표 빨리 끊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경북은 변화가 될까? 경북에서는 어떤 변화가 될까? 그리고 저는 달성군 국회의원이 누가 될까? 박형용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이진숙 후보가 살아서 국회에 돌아오게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그냥 뭐 저는 뭐 여론조사 뭐 전문가는 전혀 아니니까요. 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바람이 있다면 대구에서 그 당선되는 정당이 바뀌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죠. 그쵸. 진짜 예. 보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다 그런 생각들이 예, 있을 것 다. 같아요. 좀 그런 새로운 게 장면, 그런 네. 게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 전라 광주에서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전에 안철수당도 있었고 그리고 봤어요. 저희가 본 기억이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선거인데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기자네, 기자야. 어쩔 수 없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다. 정말 의미 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도 그렇고 전혀 뭐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지지율 이런 거보다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저는 훨씬 더 커 보이고 훨씬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뭐 오승희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끔 이제 유튜브나 뭐 TV 나와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전투력 장난 아니던데요, 그분. 이번에 7번째 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계속 낙선이에요. 저는 저런 분이 참 대단해 보여요. 예. 참 존경스럽고. 그렇죠. 참 좋아. 이분 좋아 또 보여요.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계속 저는 낙선해도 저는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은 대구 경북 같은 곳은 뭐 저는 이제 거기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좀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대구에서 저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김부겸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큰 정치인이기 때문도 있지만 저분이 대구를 안 떠나잖아요. 포기 안 했잖아요. 계속 대구에서 계속 국회의원 출마하고 또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장 선거도 나갔다 또 떨어지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의리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상도에서는 난 저런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글쎄.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이제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이제 제도 변화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국회의원이 생겨나야 맞아요. 그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도가 이제 저는 미비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경북에서 뭐 가능성 얘기하는데 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30% 중반대 나온다는 것은 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승리로 당선으로 이제 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하면 이제 대구에는 그래서 젊은층도 있고 네. 인구 구성비가 다른 데 비해서 경북 같은 데는 어떤 지역들은 60세 이상이 40%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정서도 강한데 어르신들 보수 성향이 강한 어르신들 비율도 또 압도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가 이제 실제로 네. 바로 어떤 분위기가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왜냐면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또 평생을 이제 어느 정당을 찍어왔잖아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부정을.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식이 있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내치지 못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쉽지는 사실은 않다. 쉬운 것은 아니죠. 경북은 근데- 특히. 그러니까요. 근데 좀 그 제대로 된 심판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켰고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없고 끝까지 지금 심지어 5.18 어제 장면에서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유권자, 주권자라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이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있어요. 어. 예. 구미가 물론 산업단지가 있고 많이 이제 젊은이들이 다 있고. 그렇지만 많죠. 물론 이제 그때도 보수 후보가 이제 분열이 있었던 구도가 그렇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천재지변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1대1로 천재지변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하기가 참. 그러니까 그 근데 지역 제가- 민심이 너무 궁금해서. 다만 제- 이번에 제- 이제 뭐 안동이나 포항 뭐 이런 데들이 네. 좀 이전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은 있는데 네.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북에서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40%를 넘게 된다. 득표율이 40%를 넘었다. 전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늘 이게 그분도 이제 연세가 어느덧 네. 그래서 참 이게 그 유권자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변화 그러니까 평생 지역주의와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분들도 이제 그렇게 계란에 바위치기 하는 심정으로 그렇죠. 싸우고 있는 건데 근데 거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다른 민주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응원을 보내야 되는가는 저희 애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다만 얘기인데요. 평택을 단일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조국 대표한테 양보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조선일보, 뉴시스 뭐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시스하고 에이스 리서치가 한 것은 ARS 조사이고요. 조선일보하고 매트릭스가 조사한 것은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이제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다 뭐 우세하게 수치상 나온 것들도 이제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누가 이제 우세하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 없이 이제 그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렇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뭐 김용남, 조국 후보가 단일화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예. 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진보 단일화해서 두 명의 후보 단일화 얘기도 막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상대 쪽에 1위 후보가 있는 가운데 네. 예,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 뭐 2등, 3등, 4등 있는 사람들이 혼자서는 1등을 할 수 없고 합치면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됐을 때 하는 건데 유력한 1등 후보가 없으니 단일화 논의 이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나 스스로 열심히 해서 1등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요한 후보들이 이제 특히 김용남, 조국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제로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스스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쵸.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재현 후보와 만약에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네. 그다음에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와 지금 이제 자유와 혁신 네. 황교안 후보 네. 간에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투표용지가 됐다, 뭐 사전 투표 전에만 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무효표가 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영향 줄 때가 있지만 영향 안 줄 때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거기 그 정보를 벽에다 붙여놓은 것이니까 예. 확인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들은 있을 텐데, 그것을 만약 김용남 후보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뭐 효과를 보겠죠.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유이동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정말 임박해서 네. 단일화를 할 경우 손을 못 쓸, 다른 진영에서 후보를 못 쓸 타이밍을 둬서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예측을 어떤 이제 어느 후보가 된다라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지표상 단정해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한상진 기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평택은 일단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 이분이 정말 조국 교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속으로 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조국 후보께서 좀 네. 그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는 처음부터 단일화가 될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김재현 후보와 누가 연대하느냐가 네.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건데, 사실은 조국 후보는 그 민주당과의 합당이라는 말을 본인 입에서 꺼내면서 어쨌든 네. 진보당과의 연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진보당은 손을 잡게 되면 조국 후보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네. 그만큼 지금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는 절실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어제 박지원 의원의 그 워딩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나온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1%지만 전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조국 후보는 드롭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1등인데 어떻게 드롭을 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조선일보가 가장 원하는 바일 겁니다. 조국 후보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고, 선거가 이제 목전으로 가면 이제 그 김용남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저는 조국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네. 조국 후보를 교수님 시절부터 네. 제가 너무나 존경했었던 분이고, 저는 이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저기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아까 이제 유이동 후보 말씀하셨는데, 양보하라는 얘기신 거죠? 아니 저는 뭐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 그 유이동 후보가 저는 황교안하고 손잡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유이동 후보가 그 지역에서 지역 네. 교통망 관련돼서 그 공약 내놓는 걸 보면서 저는 지금 공약만 가지고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김용남, 조국, 유이동 세 분 공약 중에 저는 유이동 후보의 공약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가장 그 지역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은 공약인 게 눈에 뻔히 보여요. 저는 유이동 후보 같은 분은 이 국면 잘 보내시면 네. 다음 정치에 자기한테 분명히 득이 되는 자산으로 남을 거니까 네. 절대 황교안 후보 같은 사람하고 손잡는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네. 끝난다 인생.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여론조사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선거가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열흘 사전 투표 때는 이미 다 결심을 하신 거니까, 대체로 그리고 사전 투표를 많이들 하시니까 사실상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거 분위기는 많이 안 뜨고 있다. 예전 같으면 진짜 매일 이제 도배질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권이 있고 예. 이제 트럼프가 또 한 그렇죠. 뭐 미디어에 예. 미디어 공간과 지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 5분의 1은 이제 트럼프가 가져가고, 중동전쟁이 한 5분의 2 가져가고, 맞아요. 삼성전자가 또 그렇죠. 5분의 1 가져가고, 예. 뭐 다른 국내 이슈 가져가고 해서
선거가 한 설탕이 5분의 없네. 1 정도 예전 같으면 이제 절반 이상을 예. 이제 이 얘기로 가는 것인데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서 있는 쪽은 이제 좋아해요. 앞서 있는 쪽은 왜냐하면 그 이슈들이 더 많이 확산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뒤쫓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메시지를 어쨌든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지금 국면에 예.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인데 왜 선거 분위기가 안 뛰느냐에 뜨냐. 아니, 지금 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악재는 삼성과 트럼프예요. 예. 지금 넘어설 수가 없다.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서 음. 논쟁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선거가 가장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가장 눈길도 안 가고 가장 긴장감도 떨어집니다. 음. 지금 사실은 삼성 문제 좀 더 넓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파업까지 범 삼성의 파업 네. 이런 문제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전쟁을 한 해 만안에 지금 그러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환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고 사실은 주가보다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금 훨씬 더 위험한 건 지금 환율로 예. 보이는데 제 예. 눈에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여기가 워낙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선거가 모르겠습니다. 저만 눈에 안 그런가? 들어온다. 제일 재미없어요 지금 선거가. 큰일 났네. 이거 네. 하루 1시간 내내 선거 얘기했는데 선거 큰일이에요 큰일. 그 어쨌든 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와 삼성이 최대 악재가 악재다.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예. 선거 얘기가 이제 5분의 1 있는데 예. 거기에 절반은 예. 평택을과 북구갑이 또 다 북구갑. 차지해 버렸어요. 네. 그 다른 그러니까, 데는 예, 얘기 관심도 자체가 이제 안 안 된다. 나오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는 충청도 얘기 예. 기사에서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없어요. 정진석 충청도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저 궁금한데. 정진석의 그러니까 충북은 뭐 거의 예. 민주당 우세고 예. 진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팽팽하다는 어. 얘기가 있던데 충남은 어떤가요? 민주당 김태흠 지사. 후보가 유리한 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민주당 후보가 예. 예. 충남북 다. 네네. 예. 그저 공주에 출마한 거기 뭐 아직 조사가 조사가 아직 안 근데 나왔고. 그 박수현 의원의 이제 후광을 예.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가 이제 예. 관건이 되겠죠. 예. 워낙 근데 그 지역은 이제 도시가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보수 정서가 강한 곳이긴 한데 예.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대개 보면 지역에서 그 보궐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도지사 선거도 같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어쨌든 그 도지사와 한 팀 되는 후보들 선호하는 기류들이 높아질 수 있을 텐데 그 캠페인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지금 이제 부산 북구갑의 하정우 후보가 쓰고 있는 캠페인이 그거거든요. 뭐 이재명 그다음에 전재수와 이제 뭐 삼각 편대다, 뭐 무적 함대다. 그다음에 이제 전재수와 이제 뭐 형 동생이고 같이 이제 뭐 하여튼 팀으로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지역에서의 신뢰 자원을 네. 본인이 이제 확보를 하는 전략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공주부여 청양에서도 그것을 얼마나 이제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민주당 후보 하느냐 여부가 네.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조금 더 다가오면 그래서 누가 됐대 네. 이거는 이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야 영남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취재 편의점이 열심히 또 발품 팔아서 현장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